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6월 17일 CNG 디지털 지식방송은 PLM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디지털 담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은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의 옥희룡 부사장님이십니다. 예. 그 부사장님으로서 진급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옥 부사장님은 오래 하셨죠, PLM? 네,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제 지난 30년간 PDM서부터 시작해가지고 PLM까지 기업의 제품 개발에 PLM, PDM이 핵심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PLM 컨퍼런스도 사람들이 좀 덜 모이고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4차 산업혁명이다, 스마트 팩토리다, IoT다. 그렇지만 PLM의 중요성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PLM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관심과 존재감을 좀 해보려고 이노베이션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많이 아시겠지만 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멘스에서 이제 테크니컬 그룹, 저희들이 이제 테크니컬 그룹을 전체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지멘스가 좀 많은 프로덕트들이 인수 합병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PLM은 처음 이제 입문하게 된 게 이제 88년도에 이제 입문을 했죠. 당시에는 이제 CAD 주로 이제 CE 이제 포커스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이 됐습니다. 거의 한 30년 정도 제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PLM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PLM의 중요성이나 그 다음에 또 앞으로 PLM이 가고자 해야 될 이제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제 좀 체크해야 될 또는 서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 오늘 좀 다루어지고 같이 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옥희룡 사장님이 욕심이 많아요. 암벽주의자에서 오늘도 이제 굉장히 수치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나오고 있어서 하셨는데 우리가 1시간 동안에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거 오늘 보시고 또 연장으로다가 7월 4일에 또 PLM의 커다란 또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좀 옛날 또부터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얼굴도 좀 보고 좀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갖고 나오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PLM의 정의와 최근 동향. 어떻습니까? PLM의 동향이 요새, 한마디로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PLM을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PLM에 관련된 여러 이제 다른 기관 시스템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야 PLM의 포지션이라든지 중요도가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PLM을 정의를 먼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품 생산에 관련된 전 과정의 날리지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임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임무가 주변에 있는 기관 시스템들하고 연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실제적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업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PLM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PLM을 몇 개를 이제 도시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시스템과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80년도에 그 도면을 캐드화하는 게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노베이션이었죠. 저도 뭐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그 이제 캐드가 또 한 번의 변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BOM이었죠. 그래서 캐드 자체로서는 그 이제 문수화됐던 이제 데이터가 이제 BOM과 결합이 되면서 이게 난리주로 변화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PDM은 결국에 이제 이런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부분에 이제 드로잉에서부터 이제 BOM까지 연계된 부분이 이제 PDM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 단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플래닝, 그다음에 익스큐션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PLM은 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된 다음 장 좀 드릴까요? 예, 지금 이제 도표에 나와 있지만 PLM 영역은 지금 이제 PDM을 아우르고 거기서 이제 프로덕션 플래닝하고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메인터넌스까지가 영역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이제 PLM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S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이제 익스큐션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최근에 가장 큰 하도이죠. 스마트 팩토리를 논의하면서 디지털 트윈 개념하고 이렇게 매핑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영역, 그다음 프로덕션 영역, 그다음 퍼포먼스 영역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지멘스가 이제 이 관련된 난리지와 그다음에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정리하면서 이제 한 장으로 표현한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모습은 이제 버추얼 월드와 리얼 월드를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이제 통합화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이제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PLM을 이제 구현 또는 이제 향후의 모습을 논하기 전에 PLM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R&D 포함해서 전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좀 포지션 또는 디렉션을 가져가야 될까를 이제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좀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기 이제 그 보급률이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처럼 약 한 1910년대에서 그렇게 이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5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요. 일단 뭐 전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기 기구라든지 이게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더 큰 원인은 전력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결국에는 쓰고자 하는 곳에 이제 전력망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다. 그게 그거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자동차 거의 생산량이 그렇게 이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데요. 그게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테크놀로지는 거의 뭐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다 완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도가 높아져 가지고 보급률이 늘어났냐?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로망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편리성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넓어진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넓어진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또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제 컴퓨터 분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분야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투자가 그동안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효과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적이었죠. 그래서 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급속하지 않았다가 1990년대 말로 오게 되게 되면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분야로 오게 되는데 컴퓨터가 이제 기능이 이제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성숙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냐 한 보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느냐 보면 그거보다는 통합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 분야별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기능들이 얼마만큼 성숙하게 왔는지를 아마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아실 건데요. 그래서 그 성숙도 플러스 통합화가 더 빨리 가속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통합화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백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예. 여기 플레이, 뭘- 예, 플레이, 예. Things change faster than they used to. New products, new services, new 그래서 types of 주로 뭐 businesses, 보시면 new 아시겠지만 versions of 그 everything. 이노베이션이 이제 생활이 Expectations. 될 정도로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이제 또 두 번째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간단하게 The era 설명드리겠습니다. of digitalization has arrived in the manufacturing and process industries. Forward-thinking companies already benefit from getting their products to market faster, more efficiently, and with greater flexibility, all with the same or even better quality. Digitalization brings it all together. Every idea, every process, every machine, or the entire plant. Every stakeholder, every eventuality, everything you do. Ultimately forming a unified digital enterprise. Digitalization helps improve companies of any size. What starts with a few small steps can result in a complete virtual image of products and production. This digital twin helps you see, anticipate, experiment, plan, simulate, and execute. It starts with a mindset that focuses on the entire value chain of a future digital enterprise and begins to explore integrated industrial software and automation components. From enhanced networking and communication to everything and everyone seamlessly connected in a comprehensive industrial communication network. Secured by a robust industrial security infrastructure that protects your productivity. Constantly optimized by business-specific industrial services that help you turn data into knowledge. With actionable analysis and information for your competitive advantage. You are much closer than you think to becoming a digital enterprise. Get started on your evolution. 네, 오늘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TV 자체를 네. 만든 사람은 네. TV가 그렇게 발전할 줄 몰랐는데 그 이후에 있는 사람이 TV 네. 방송국 뭐 이렇게 그 어떤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 광고도 받고 이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 TV 방송국도 생기고 막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것들이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사회에 효과를 보게 하는 거가 이노베이션이라는 예.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PLM이라는 거가 그동안 그런 효과들을 많이 했잖아요. 처음엔 CAD. 예. 사실 컴퓨터 자체로 뭐 프로그램 랭귀지만 가지면은 이렇게 뭐 일반인들만큼 발전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아무나 좀 쓸 수 있게 예. 옛날 CAD처럼 오래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내가 어떤 그 지식만 있으면은 예. 그걸 이용해서 제품을 그 혁신적인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예. 거가 다음에 PLM의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해 뭐 보고 있습니다. 절대 찬성을 하고요. 나중에 좀 뒷장에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저희 회사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앞을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자료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맨딕스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추구했던 IoT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른 소프트웨어들하고 인테그레이션들이 지금 이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CAD를 잘 그리고 데이터를 내가 서버에 잘 올리고 이게 아니라 또 잘 꺼내어 쓰고 그다음에 서치를 잘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밸류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이제 밸류를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어널리틱스나 요즘 최근에 테크놀로지와 잘 결합을 시켜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네. 그 어떤 회사들이 네. 아주 파격적인 M&A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초창기에는 사실은 뭐 비슷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산다든가 예. 예. 뭐 CA도 좀 오케이. 근데 예. 이제 뭐 이캐드도 예. 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다 모여가지고 네. 옛날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그래서 좀 회사에서 뭐 네. 부사장이라는 직함도 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테크니컬 그룹을 전체적으로 예. 소통을 하게 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이제 저희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이제 자료상에는 나왔는데요. 2007년도쯤에 저희 이제 그 지멘스가 UGS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이제 첫걸음이 되는데요. 그 지멘스가 그 전부터 이제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결국엔 이제 제조 분야 쪽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가야 될지에 대해서 큰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정부와 또 관련된 유사 기관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개념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이제 많은 이제 업체들이 이제 인수가 되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UGS는 기본적으로 이제 CAD, 그다음 CAE 주로 이제 PDM 쪽에 좀 가까운 업체인 반면에 지금 보시면 테스트 쪽에 강한 업체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어떤 데는 보면 또 이제 그 이캐드 쪽으로 또 강한 업체도 있고 멘토 그래픽은 워낙 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각각 회사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이나 디지털라이제이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역할도 이제 지멘스와 같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또는 이제 솔루션이 이제 분야들이 모여지면 이제 하나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자료는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좀 이제 그 테크놀로지 영역을 이제 제조업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분야로 좀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보셨던 PLM 영역도 있고 MES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퍼포먼스 영역도 있고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걸 정리해서 보면 거의 모든 제조 분야들이 거의 비슷하게 매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엔지니어인데 또 예. 인프라도 많이 예. 변화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로 간다든가. 예. 그러면 이제 뭐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비스하는 사람들 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좀 잘 적응합니까? 아니면은 야 이거 힘들다 뭐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우리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 좀 변화에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일하게 됐던 시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제일 밑에 보면 이제 플랫폼이라 그래서 이제 콜래보레이션, 오픈 IoT 이제 이게 이제 그 베이스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최근에는 그쪽에 일하신 분들도 또 이게 채용을 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같이 일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병행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도 저희들이 인더스트리 분야는 한 곳에 국한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의 저희들이 이제 마스터 플랜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제 지금 보신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페이퍼웍에 그냥 페이퍼로만 존재하는 공장이 아니냐 그런 걸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게 그 저희 이제 암베르그 독일 공장입니다. PLC 라인인데
거기서 실제 운용되는 시스템과 데이터 흐름을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에 이제 MCAD,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N봄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BOP가 있습니다. Bill of Process죠. 그 밑에 이제 테스트라든지 쭉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안베르그 공장이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희 평가가 아니라 많은 고객분들이 가장 앞서 있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그런 이제 N보험이라든지 E보험, 그 다음에 BOP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그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BOP입니다. 그 PLM 영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N보험을 나아가서 그 가장 이제 꽃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꽃이 되고 또는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BOP고요. 그래서 실제 BOP가 없으면 프로덕트 영역과 이제 프로덕션 영역이 실질적인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가능은 합니다. 뭐 공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공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한데 이제 근데 이제 아무리 공정수가 작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제품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리콰이먼트가 많아지면 그게 효과적으로 대응이 좀 힘들다 보고요. 그래서 BOP는 그래서 실질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플랫폼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몇 년 동안에 예. 우리나라에서 온 그 예.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예, 그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를 뭐 네. 5만 개를 만든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중소기업 예. MES들이 예. 이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근데 그 스마트 팩토리 그 중소기업용 MES에는 비로 프로세스라는 예. BOP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거든요. 예. 그게 좀 뭐 진짜 여기에서 말하는 MES와 예. 우리가 지금 조그맣게 만드는 MES의 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 그 뭐 요새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들을 많이 만든다고는 하는데 예. 좀 개인적으로 비로 프로세스 전문가가 없는 예. 그 MES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 뭐 저 동의하고요. 그래서 BOP가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제 출발점은 사실 이제 CAD BOM에서 출발합니다. 네. CAD BOM 다음에 이제 뭐 E보험, 그 다음에 N보험을 거쳐야 BOP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당연히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이제 릴레이션을 이제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MES 단에서 관리될 대상이 되었을 때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MES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특정 인에 의해서 엑셀로 이렇게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그걸 관리했을 경우에는 앞단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들이 너무 오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변동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MES 구축 위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BOP부터 그러니까 그 앞단에 N보험, 그 앞단에 E보험, 그 앞단에 이제 CAD보험부터 이제 정리해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은 좀 필요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 MES 시스템이라고 그러기보다는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일어나는 거를 실시간으로다가 하는데 뭐라 그럴까 그 근간 데이터들은 약한 거예요 이게. 그 어떤 데이터가 오는데 거기에 기준 데이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보험이라든가 비로 프로세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기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다. 근데 그렇지만 구축한 이후에 이제 이런 효과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PLM 월드나 PLM 커넥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나와서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고통을 뭐 받고 있다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같은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활성화가 좀 되면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PLM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오픈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예. 그걸 오픈할 때 그 회사의 가장 핵심이 보이지 않을까 이러기 때문에 예. 사실 옛날에도 PLM의 예. 베스트 프랙티스는 잘 안 보여주는 예.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봄 구조라든가 뭐 그 자기네들의 모든 가장 그 기본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근데 독일의 그 엠베르크 이런 데는 아주 잘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좀 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중요한 건 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PLM에 대한 기업의 성공 전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려운데요. 그래서 네. 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제 경험으로 좀 말씀을 네. 이제 제가 그냥 적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대표이사 과제라고 적었는데요. PLM을 과거에는 전산 시스템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 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PLM 시스템에 이제 주도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조금 이제 전산 쪽에 가까우신 분이든지 이제 연구소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좀 많이 좀 주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PLM 시스템은 난리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난리지는 그 회사의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간단한 CAD 데이터도 그렇고요. 과거의 도면과 그 다음에 3D 데이터는 사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또 CA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뭐 CA 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물성 데이터, 그 다음 바운더리 컨디션 이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LM에서 이제 관리되는 대상은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면 결국엔 기업의 난리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이사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리포트를 받아야 되고요. 모든 프로세스나 그 다음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PLM이 또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이제 좀 다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적어놓은 게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린 게 시스템 시스템 목표를 명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구축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저희 이제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뭐라 그럴까 리콰이먼트가 많습니다. 좀 이런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상당히 리콰이먼트가 많은데 요구사항은 많은데 KPI는 약간 조금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결국에는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그 KPI를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시스템을 만들 때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도 좋으시고 그걸 통해서 KPI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표준화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시스템 구축 전에. 그래서 난리지부터 이제 제가 이제 BOM까지 이렇게 물결파를 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BOP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각보다 BOM이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건강하게는 아직은 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이 BOM 시스템을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구축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지나신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BOM도 살아있는 데이터인데 기업체 환경은 살아있습니다. 계속 변화 왔는데 반해서 BOM은 그대로 놔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거죠. 제품도 바뀌었고 주변의 환경도 바뀌었고 뭐 ERP 시스템 도입하면서 전산 시스템 다 바뀌었는데 BOP는 그대로 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일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연기전,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돼 있는 부분, 그거 한번 좀 꼭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여러 프로세스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작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도 볼 수 있고 작업과 작업을 연결시키는 것도 볼 수도 있고 팀 간의 프로세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수평과 수직 부분을 다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LM 시스템이 터치하는 영역이 좀 넓고 그 다음에 쓰고자 하는 난리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걸 한 번쯤은 다 터치하는데 이걸
내부에서만 진행하시기에는 조금 벅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에는 좀 전문가분들하고 이런 활동을 좀 해서 표준화시키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나친 개발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요구사항을 KPI 없이 요구사항만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각 부서에서부터 그냥 요구사항만 받아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KPI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난개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게 구축 이후에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하수로 할 것, 그냥 날 코딩 할 것,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PLM 사상에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화 관리입니다. PLM 시스템은 그 회사의 가장 베이스 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가고자 하는 베이스 시스템이고 날리지 시스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기존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한 시간씩 더 투자를 해야 되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쓰기가 불편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지만 회사 입장에서 날리지 입장에서 바라보면 결국에는 약간의 불편함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자산으로 가는 게 이제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준다든지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을 찾아간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화 관리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축 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안정화 과정입니다. 이제 안정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시스템 코딩 끝났다라고 통보를 양쪽에서 받습니다. 이제 개발업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발주를 준 업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마음이 다 급하죠. 그래서 빨리 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안정화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쓰면서 발생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미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개선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화 부분은 좀 반드시 고려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그 이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은 시스템 구축했던 사람이 남아서 계속 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에는 또 비용이 너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운영 조직은 반드시 줘서 계속적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개선점 찾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넥스트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느낌은 이런 것들이 20년 전에도 얘기했고 1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는 내가 모르지만 근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더 문제는 이거 내가 웬만큼 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기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약간 좀 기본이라든가 이걸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은 굉장히 우리가 축소된 시간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 약간 그 변형을 한 거가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고 새로운 거를 하려면은 기본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구축 프로젝트 할 때 제일 처음에 어쩔 수 없이 터치하기 시작하는 게 캐드 본부부터 터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서 생각보다 잘 돼 있으신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 해놓으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누군가가 그걸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과감하게 사장님 프로젝트로 과감하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적으셔가지고 수백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옥 부사장님이 그 30년 동안 완전히 그 에센스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가 그겁니다. 대표이사의 과제라는 거. 그
시스템 팀장의 과제라든가 연구소장의 과제가 아니고 연구소장만 해도 좀 난데 네. 보면은 뭐 PDM 팀장의 과제라든가 뭐 CAD 팀의 과제라든가 네. 이러면 굉장히 그거는 안 됩니다. 그 위험한 예. 거죠. 그거는 PLM 그냥 이 데이터만 집어넣고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냥.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별로 우리가 저는 좋은 적이는 아닌데 스마트 제조랑 PLM이 굉장히 건강해야지 스마트 제조가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PLM이 부실하게 하고 스마트 제조로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고민인데 여기 좀 말씀을 예. 좀 해주시죠. 그 최근에 이제 뭐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 뒤로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제 나온 개념들이 되게 많죠. 이제 네. 앞에 잠깐 언급드렸던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차트에 있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업무들이 그 내용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거의 이제 하나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산업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혼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스마트 팩토리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제가 그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스마트 팩토리를 그냥 카피한 겁니다. 제가 이거 따로 이제 발췌한 건 없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마 인터넷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위키피디아 안에 있는 이제 그 정의 중에 밑에 보면 이제 액션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그럼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멘스의 관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위키피디아 안에. 그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두고 이제 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가 이제 MES 영역을 이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MES 영역이 이제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거 연결되고 ERP 인터페이스 등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MES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이 이제 그 프로덕트하고 프로덕션하고의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이제 R&D 영역과 이제 생산과의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이제 또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CPS입니다. 이제 CPS는 이제 위에 상위에 있는 두 개의 개념과 이제 결국 이제 빅데이터,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IIoT,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이제 제품 생산 활동을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가 바라본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해가지고 이제 정의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놓고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MES 영역이 앞에 제가 정의되었던 디지털 트윈의 이제 프로덕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프로덕트하고 프로덕션의 인테그레이션이었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프로덕트하고 프로덕션 영역입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이 이제 그 CPS죠. CPS 영역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트윈의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퍼포먼스에서 나온 화살표가 이제 전부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IIoT를 이용을 해서 전체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물론 이제 빅데이터 처리라든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저희들이 바라본 스마트 팩토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이제 스마트라는 개념을 이제 빨리 좀 보면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면 똑똑한 놈이잖아요.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적어도 내보다는 아는 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똑똑하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내하고 똑같으면 똑똑하다고 절대로 안 느끼는 건 내가 하고 말지.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큰 범위에서 보게 되면 앞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CPS에 관련된 이제 영역, 그래서 이제 IIoT와 이제 이쪽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다른 영역인 거죠. 지금 아마도 생산 활동이나 R&D 단에서 IIoT라든지 이제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직접 녹아들어서 이렇게 이제 운영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제 똑똑함을 만족할 수 있는 가장 가까워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영역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이렇게 정리를 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영역이 이제 어떤 그렇게 똑똑해지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이제 아주 쉽게 클라우드 빅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영역이 이제 애널리시스 부분이죠. 프리딕션 부분, 프리딕트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면 말 그대로 데이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난리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 나가는 거죠. 그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고울이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잘 들여다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 디지털 트윈, 그다음 디지털 프로덕트, 디지털 퍼포먼스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엔 이제 IIoT로서 넘어온 퍼포먼스 데이터들과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에 있는 영역이 이제 같이 서로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이 돼서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귀중한 시간 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똑똑한 환경에서 근무를 또는 이제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야 되는 거죠.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버리지는 못. 그걸 좀 더 활성화해서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그 자체도 또 심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영역, 우리가 그 동안에 데이터는 있었으나 이용을 못했던 그 영역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스마트한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거를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도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어떤 설계자 또는 이제 생산에 계신 분 입장에서 바라보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 연결된 시스템을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거는 또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엔지니어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쓰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뭐 PLM 시스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ERP 시스템에도 또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연구소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연구 노트라든지 이런 것도 또 이제 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게 그 데이터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이상으로 모여져 있으면 결국엔 그게 이제 스마트 제조의 이제 한 분야를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윈도우 역할을 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클라우드 베이스 연결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지금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PDM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야 PLM을 도입하면 굉장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경쟁자도 PLM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잘 쓰는 놈이 더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스마트라는 거가 한이 없는 게 처음에 스마트는 새로운 툴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스마트한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툴을 다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CAD 같은 거를 다 받아들일 때에는 그걸 더 잘 쓰는 놈이 더 스마트한 거가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평준하게 잘 쓰면은 그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지식을 쌓아서 그걸 사용하냐. 근데 아까 이제 부사장님께서는 그래서 PLM을 결론적으로는 딱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널리지가, 프로세스가 널리지다. 근데 이제 보면은 도입하는 거가 맨 처음에는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이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활용하냐가 그렇죠. 사실은 밴더 입장에서도 보면은 잘 쓰면 고맙지 않나요? 못 쓰면 좀, 그렇죠.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밴더에서 저도 하다 보면 잘 쓰면 고맙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갔는데 잘 안 쓰고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 받기도 좀 미안하면서 이거 잘 써야 되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지금도 이제 지멘스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돌아다니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어떤 회사는 잘 쓰고 있고 어떤 회사는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씀 하나 해주셨잖아요. 그 엔지니어링 체인지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좀 자기도 뿌듯하고 어떤 회사가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까? 뭐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대부분 다 뭐 잘 쓰시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방문한 어떤 이제 L사를 이제 방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장님하고
이렇게 뭐 시간을 좀 같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사장님하고 그때 이제 그 연구소장님께서 그 특히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품질이 너무 좋아졌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프로세스를 채우는 어떤 그런 이제 관점이 아니라 DMU를 통해서 실질적인 엔지니어링을 같이 하셨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설계 변경을 이루신 거죠. 그게 결국에 이제 품질 관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오히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앞장에 잠깐 가보시면요. 지금 이제 많은 산업체들 아주 그 뒤로 예, 조금 한 칸만 더 올라가. 여기 여기요? 여기.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까지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데까지는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데까지. 그리고 내가 어떤 요구사항, 그 다음에 제품을 사고, 교육받고, 이런 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막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부분인데, 근데 그 이제 내용은 결국은 그 PLM 관점에서 바라본 대표이사 프로젝트다라는 부분인 거죠. 모업체를 또 갔었죠. 제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는 결제를 받을 때 PLM 3D 데이터가 없으면 결제를 안 해주신답니다. 근데 이제 그 왜 3D 데이터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3D를 통해서 품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안 하면 안 되게 프로세스적으로 그렇게 셋업을 하셨대요. 회사 전체가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금융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걸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회사의 난리지를 만들고 관리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내가 PLM을 도입했다 이거가 중요한 것도 이제는 옛날엔 스마트했지 않았습니까? 결단을 했으니까 리스크를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어댑터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결국은 축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엔지니어링 체인지랑 형상 관리 뭐 이런 거가 PLM의 꽃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옛날엔 따로 있었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게 PLM이라는 거가 처음에는 이제 CAD 데이터 관리, 뭐 프로세스 이런 걸 자꾸 하면서 정말 그 30년 동안 엄청나게 화려하게 또 커왔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또 앞으로 이 PLM이 또 10년, 20년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도 결국 PLM 안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세일즈 용어거든요. 뭐 더 나오면 스마트한 거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더 자동화, 더 AI,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도 제가 데이터를 다 모아봤는데 이렇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굉장히 AI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뭐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진 거가 아닐까. 그리고 사실 디지털 트윈도 저는 약간 좀 옹호를 하는 편이지만 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디지털 매니팩처링 처음에 왔을 때 엄청 좋은데 그걸 자료를 만드는 거가 또 어렵다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디지털 매니팩처링 디지털 트윈 만들려고 너 지금 일하는 일 하지 마 이거에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앞으로 뭐 벤더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아이디어나 또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회사만 보면 이게 이제 개념만 자꾸 확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저희 제품 자체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지금 개선 작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업체 가서 이제 꽤 오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제품을 쓰고 계신 이제 저희 이제 고객분이신데 놀래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이제 PLM 사상이 좋고 그다음에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제 고객분이 바라봤을 때 이게 좀 사용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저희 프로바이더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객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그 저희 이제 맨딕스라는 부분도 이게 이제 클라우드 앱을 개발하는데 이 코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로코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코딩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돼. 이제 이거는 이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능이 아니라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을 좀 예,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 PLM 뭐 지멘스에서 뭐 다 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PLM계를 대변해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 얼리 어댑터인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 너무 보수적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요새 다 클라우드로 가는데 네, 예. 클라우드로 PLM이 가지 않을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양분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에 이제 IoT 영역은 거의 이제 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행태로 이제 무조건 지금 이미 많이 가가 있죠. 네, 예. 다만 지금 이제 데이터 이제 어떻게 보면 콜렉션 정도에서만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제 활성화되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SaaS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이제 저희들 어플리케이션 중에 일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객의 니즈 상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근데 좀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PLM의 뭐 이상도 좋고 뭐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근데 PLM이 사실은 그 들어가 보면은 PLM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있지, 웹 서버도 있지, 비용이 뭐 숨은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PLM 벤더의 문제가 아니라 좀 태생적인 문제인데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만큼 비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가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리도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해보거든요. 해보면 그 앞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우선은 좀 이제 오픈되는 걸 많이 좀 꺼려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이게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으로 가고 싶으면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퍼블릭을 쓰게 되면 이제 비용을 많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온프레미스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워낙 이제 높아지니까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은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해결이 되면 좀 더 다른 이제 PLM 어떤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프라 쪽을 담당하시는 뭐 아시는 이제 이런 이제 업체들 분들하고 많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이제 저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그동안은 오랫동안 그 이제 채널을 통해서 솔루션을 팔고 어떤 그런 관계가 오래됐는데 요새는 이제 굉장히 다 많이 바뀌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요새는 뭐 워드, 뭐 오피스도 서브스크립션으로 하고 뭐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빠른데 한국은 아직도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어떤 이런 회사나 이런 그 에코시스템이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저희 회사 내에서도 좀 이제 사스 모델로 갔으면 하는 게 몇 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아마도 조만간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질문을 몇 개 받아보려고 합니다. 뭐
할 수 없이 뭐 가까운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마인드 스페어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마인드 스페어는 예. 좀 크라우드 환경이죠. 예, 클라우드 환경.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처음부터 크라우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뭐 항상 그 크라우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보안 얘기하는데 예.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보안 그거 굉장히 그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뭐 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인드 스페어의 MSU와 유닛 가격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이트 레슨스도 국내에 적용될지 의문이 드립니다. 혹시 국내와 해외 연간 판매額공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마인드 스피어에 관련된 저희 이제 치멘스의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디렉션이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추진하는 조직도 지금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조만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병철님은 PLM 시스템 기반으로 기술적인 기준 정보를 축적했을 때 제품의 표준화와 모듈화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환경과 방향의 중점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요? 이렇게 고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 고민 많이 하신 그렇게 것 같아요.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뭔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면 외부의 뭐 저희 업체도 괜찮고 이제 관련된 전문 업체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고민하시고 왜 고민하신지만 지금처럼 잘 정리만 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들이 그거는 굉장히 벽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이 진짜 그거는 30년 노하우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김수열님께서 질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PLM 혁신 방향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요? 이분이 그냥 오늘 주제를 한꺼번에 오늘 이제 저 박사님하고 토론하면서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결국엔 스마트 팩토리는 출발은 가장 베이스 플랫폼이 PL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베이스 플랫폼에 좀 더 베이스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CAD 데이터, 그다음에 CAD BOM 뭐 이렇게 쭉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계신 PLM 시스템의 성숙도라 그럴까요? 그거부터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확장이라기보다는 먼저 내가 쓰고 있는 PLM 시스템이 과연 건강한가부터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 이렇게 인사만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딱 하나 질문을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스테파노님께서 통합을 위한 기존 또는 연계 시스템 데이터의 정리, 표준화, 디지털화에 필요한 자원 노력을 핵심이죠. 어떻게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예측 시스템을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명히 선행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질문이 굉장히 좀 그렇죠. 넓은 우선 질문인데. 통합하는 이제 앞에도 이제 도식화된 이제 그림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기관 시스템 간의 통합화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PLM 따로, ERP 따로, 그다음 MES 따로 구축을 잘 해놓으신 데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의외로 이 세 개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거는 PLM과 과연 이제 그 MES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하지 또는 이제 ERP 시스템과 또 어떻게 연결하지를 먼저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이제 하도를 꺼낸 게 이제 BOP, 그 다음에 BOM, N봄, E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외에 많은 속성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데이터들은 한 곳에서 관리되면 다른 데이터에서는 자연스럽게 통합화돼서 연동돼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이 이중 관리가 아닌 한 곳에서 관리하고 통합되는 그림으로 잘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예측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IIoT 영역,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기관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시스템은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이제 콜렉션해서 모여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 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PLM 시스템이나 MES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 판단해야 될 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정리하는 데이터들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관 시스템과 그다음에 IoT 시스템의 인테그레이션은 또 다른 중요성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7월 4일 날 예. PLM 컨퍼런스 오실 겁니까? 가셔요. 예, 가야죠.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 시청해 주신 분들은 그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또 모여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면 또 더 재밌는 예, 얘기나 이런 얘기들, 예. 방송으로 할 수 없는 얘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좀 그날 뵙겠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도 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30년 노하우 딱 보니까 그 느낌이 딱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런 프로에 나오셔서 자기 생각을 한번 또 이렇게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또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